뉴스원이에요. 아, 2000, 2025년도 11월 15일자 기사, 오늘 기사예요. 중국 일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보복 예고 반격 조치 준비됐다. 뭐 군함이 뭐 세척이 받다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관영 매체의 SNS 통해 경고, 제재와 경제, 외교, 군사 교류 중단, 언급 군사적 대응도 시사, 중 대사관은 이미 자국민에게 일 방문 자제령. 이번에 일본 그 여자 총리 다카이치가 우리 한일 관계도 지금 좋지 않아요. 우리 비행기가 이 일본 상공에서 이렇게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 비행기가 독도 근해를 이렇게 시범 운행을 했다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 관계는 다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대만 유사시 국가 존립 사태로 규정하고 일본의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자국민의 일본 방문 자제령을 내린 것에 이어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관영 CCTV 케이르 소셜 미디어 계정 위민 안탄테는 15일 문제의 발언이 나온 이후 전체 과정을 보면 중국 측은 일본 측에 충분한 기회와 여지를 부여했다며 사태가 격화되는 순간에도 중국은 발언 처리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더 이상 자제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밝혀온 입장은 모든 결과는 일본 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 중후자는 중일 외교 현장에서 처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중국이 실질적인 대응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한 나라로 생각하고 대만을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에 일본이 자기 나라 일로 취급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생카이 뭐 섬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대만 편을 든다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다면은 같은 나라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나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봐요.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이런 다른 전쟁에 개입하거나 이렇게 뭐 공격하거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2차 대전 전범으로서. 그런데 일본이 우리 그동안에 2차 대전 전범 일본이 2차 대전 때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저기 뭐 진주만 미국에까지 2차 대전 막 폭격을 하고 이런 고통을 줬는데 그거 대해서 전쟁범들을 지금도 신사참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애국자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은 2차 대전에 히틀러를 독일 국민이 철저하게 징벌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거기에 가담한 사람을 처벌한 것에 비해서 일본은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나라다. 그런데 지금 대만에서 그런 일을 당해서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일본은 자위권을 발동하고 여러 가지 다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일본과 경제, 외교, 군사 등 분야 정부가 간에 교류 중단을 명시했다. 중국과 일본이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 한국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뭐 두 나라가 전쟁하다 보면 총탄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수도 있죠. 중국이 일본의 최대 교육 상대국이며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상당수 상품이 중국 수입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외교 문제를 잘하고 있다. 지금 다카이치가 이렇게 일본 수상으로 들으면서 한일 문제 삐걱거리죠. 한중 문제 삐걱거리고 그래요. 제2 아베라고 그러는데 역시 여자가 아주 2차 대전에 홀령이 사태를 지금 전범이 자기들의 이런 그 잘못된 것을 반성하기를커녕 그런 식으로 한국의 지금 다카이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주 에펙에서 만나서 회담하고 있는데 우리 비행기가 저기 무슨 어디 그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공중급유를 일본군한테 더 받아야 되는데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거부 이후로는 그 비행기가 한국 독도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범 운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하고 관계는 우리가 한일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겠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에, 저기 뒤통수를 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저 일본에서 열리는 그런 그 무슨 그 모임에 무슨 모임에 그거에 참석을 하겠다 해놓고 그거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 문제뿐이라 한일 문제도 일중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문제도 여러 가지 일본과 중국에 다 같이 안 좋은 그런 모양을 보여요. 지금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중국이 지금 군함을 3채를 갖다가 일본 그쪽에다가 지금 띄웠다고 그래요. 중국 국제 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의 샹하오이 특임연구원은 정면으로 강타한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명확한 군사적 함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문제의 발언이 나온 이후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외교를 잘하고 있는데 다카이치한테도 그렇게 중국과만큼은 날카롭지 않았는데 다카이치 일본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순웨이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 차관은 이례적으로 14일 밤 가나스키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조치해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에는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가 호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했다. 같은 날 중국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 내 중국인의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 정부 내에서 일본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좀 더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했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반성할 점이라면서 문제의 발언이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아주 말한 거 보면은 뉴스원에서 중1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보복 예고 반격 조치 준비됐다. 뭐 잠수함인지 무슨 군함을 3채를 띄웠다고 그래요. 썬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는 같은 이제 일본 방송을 계속 중국하고 한국경제TV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일본 가지 말라. 일 총리 대만 개입 발언 중일 갈등 격화. 2025년도 11월 15일 오늘 날짜예요. 다카이치 사내의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일본을 연일 강경 비판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까지 권고하고 나섰다.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공식 위층 계정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 대사관 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한 걸 엄중히 주의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면서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경우에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좋은 관계로 이번 경주 에펙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 또 한미 관계도 좋았다. 또 핵 잠수함에 관한 거라든지 또 한미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에서 작전권 뭐 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95점 준다. 영부에는 96점 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신에 지금 국민힘당 좀 갖다가 정치보복 하지 말고 사법이라든지 사법을 너무 갖다가 조이지 마라. 무슨 뭐 배입제를 없애버리고 뭐 행위를 없애고 무슨 겁차를 없애고 이런 짓들 하지 마라. 87년
78년을 이었던 검찰이 갔다가 왜 이 정부에 들어와서 없어지냐 이런 거죠. 이 개정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발언은 일본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일본과 중국 관계를 떠나서 다시 일본이 2차 대전 전범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중국을 건드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은 2차 대전 전범으로서 패배한 이후에 일본은 어떠한 것도 공격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만을 턱에 얹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이 전쟁을 치르고 옛날에 2차 대전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노골적인 그런 공격을 해도 될 모든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일본은 발목을 묶어놨어요. 2차 대전 그 전범 일본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어떤 손발을 묶어놨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은 일본한테다가 우리 한국한테도 주지 않았던 뭐 일본의 핵에 대한 것도 풀어줘 있는 상태고 뭐 핵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놨어요.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일본하고 같은 수준의 핵에 대해서 이게 풀어주는데 일본은 이미 전범이 일본한테 이미 풀어졌다는 건 일본이 미국의 노비를 잘했다는 거죠.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인 경우 현지 치안상을 주시하고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고 일본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개정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중일 간의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이로 인해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뭐 일본에서 중국인이 살해당하고 그런 거 있었죠. 또 중국에서도 일본을 살해당하고 또한 올해 일본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한 범죄 피습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일부 사건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일본 내 중국인의 안전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중국인들을 많이 살해하고 그런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월 7일 중의원 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 처음으로 나오자마자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 무력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거기를 왜 존립위기라 합니까? 대만 공격이 왜 지가 존립위기입니까? 이걸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왜 존립위기 사태가 되면 일본이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일본이 미리 공격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법이 2차 대전 전범으로서 그걸 묶어놓은 것을 지금 대만을 갖다 공격하는데 왜 일본이 존립위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단순히 일본이 가장 민감한 대만과 중국을 가지고 그 중국이 대만을 쳤을 경우에 자기가 전쟁에 한가운데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은 자위권이 활발하게 이제 군대가 2차 대전처럼 진주만도 폭격할 수 있다 그런 상태로 풀어줘 버린 거죠. 지금까지 손발이 묶여있던 일본한테다가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를 가지고 일본이 왜 존립위기 사태로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가 그런 상황이니까 대만을 도와서 중국과 같이 싸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과도 그 영토 분쟁이 있어요. 저 섬 때문에. 중국 외교 당국은 가나스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조치해 항의하는 등 격양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2025년도 11월 15일자 오전 중국이 틀어지자 4,400% 폭등 어깨 비명이라는 기사입니다. 정치 코멘트